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화장실 냄새, 하수구 트랩으로 잡는다고? 아니다.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입니다. 며칠 전 잠시 비워두었던 주택을 점검하기 위해 한 다가구 주택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약 한 달 정도 비워둔 집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나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닥까지 모두 드러내고 완전히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일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우처럼 화장실 냄새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을 자주 청소하는데도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네이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화장실 냄새라고 치면 아주 다양한 글이 올라옵니다. 먼저 여러 개의 광고가 계속되다 인플루언서의 글들이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올리는 블로그 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키워드는 장사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실 냄새란 키워드는 검색 포털 입장에선 아주 장사가 잘 되는 키워드라는 말입니다. 글 몇 개를 읽다 보면 하수구 트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언뜻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이소에서 구입한 하수구 트랩입니다.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들어가면 아래쪽에 고무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육가의 뚜껑을 열고 외부 부속을 빼냅니다. 이때 바로 들어올리지 말고 왼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외부 부속의 홈이 내부 부속의 홈에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집어넣을 때도 홈과 홈을 맞추어 돌려야 합니다. 두 부속을 빼내면 바로 하수구 구멍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트랩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설치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랩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하수관 막힘의 주범이 되는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바닥에 머리카락을 뿌리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뚜껑을 통과한 머리카락은 트랩에 고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아지면 물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죠. 열어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머리카락을 빼면 물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카락이 고무 사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로 악취가 올라오겠죠. 실험실에 트랩을 설치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넣고 물을 흘립니다. 머리카락이 고무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당연히 이 틈새로 냄새가 올라오겠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뭉치가 통째로 하수구에 떨어져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냄새를 없애는 데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육가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냄새를 차단하는 장치 중 육가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이 집박사의 생각입니다. 굳이 고무로 만든 하수구 트랩이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왕 설치된 육가를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하수구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하수배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에, 화장실의 세면대나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아래쪽 큰 관에서 만나 맨홀로 들어갑니다. 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이 물과 바로 합쳐지지 않고 일단 정화조를 거쳐 맨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관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악취가 배관을 통해 주방으로 화장실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는 악취는 무엇이 차단할까요? 바로 물입니다. 이 그림의 맨홀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관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하수관을 통해 올라가는 것을 이 물이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악취를 차단하는 것은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기, 즉 변기, 세면대, 싱크대 끝부분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어 구멍을 봉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가가 어떤 원리로 냄새를 차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가는 화장실 바닥에 이런 식으로 설치됩니다. 뚜껑을 열면 동그란 외부 부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왼쪽으로 돌려야 나옵니다. 외부 부속의 홈과 내부 부속의 홈이 일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부 부속은 그대로 들어올리면 됩니다.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내부 부속에 물이 차면 외부 부속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악취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결합할 때는 위아래 홈을 맞추어 오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번엔 화장실 바닥에 뿌려지는 물은 어떻게 하수관으로 들어가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외부 부속과 내부 부속 사이로 물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부 부속에 물이 차 있으면 하수구 악취가 자동으로 차단되고 버려지는 폐수는 내부 부속과 외부 부속 사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발명인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냄새를 차단하는 것은 육가만이 아닙니다. 항생제, 냉장고, 마스크 등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중 하나라는 좌변기도 물을 내리고 나면 일정한 물이 남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입니다. 이 물을 봉수라고 합니다. 하수관 냄새를 물로 봉한다는 뜻이죠. 소변기도 아래쪽에 있는 접시를 드러내면 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봉수입니다. 싱크대에 배수관이 휘어진 것도 봉수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두었던 새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유가에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입주해서 바닥에 물이 흐르게 되면 냄새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유가가 잘 설치되어 있고 물이 차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냄새 막는데 물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굳이 고무로 만든 별도 트랩을 장착할 필요는 없다. 2.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유가의 내부부 속에 물이 잘 잠기는지 살펴보라. 3. 변기물을 내린 뒤에도 일정한 물이 차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인데도 냄새가 나면 다른 원인을 찾아라.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